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 법정 스님. 사랑하되 얽매지 않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존중으로 맺는 관계.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하지만 이 사랑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라는 착각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낳고 길렀으니 내 것이다. 내가 먹여 살렸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0개월을 뱃속에서 키우고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고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정말로 우리의 소유물일까요?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생각과 꿈, 그리고 살아갈 길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소유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관계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참으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사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 한마디는 우리 부모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줍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자식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이 자식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자식을 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들도 나와 같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자신만의 감정이 있으며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도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자식을 바라보면 우리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명령하기보다는 대화하게 되고 강요하기보다는 제안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 뜻대로 하게 만들려는 순간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진로를 강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자녀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부모가 내가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며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마지못해 따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친구 선택을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만 어울리라고 하거나 집안이 좋은 친구들과만 사귀라고 강요할 때 자녀는 자신의 판단력을 불신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취미나 특기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부모가 그런 건 시간 낭비라며 억압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억압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소유의 함정에 빠진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책을 읽을지까지도 간섭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소유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마치 씨앗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저마다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존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와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자녀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은 분명히 별개의 길입니다. 부모가 걸어온 길이 옳다고 해서 자녀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며 무엇보다 개인의 성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자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결정까지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얽매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반면 얽매임은 오히려 그 가능성을 가두어 버립니다. 나무를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정원사는 나무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햇빛이 잘 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반면에 서투른 사람은 나무가 빨리 크길 바라는 마음에 뿌리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가진 씨앗 같은 가능성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격려와 지지를 통해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탐구하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주며 성공했을 때는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얽매임은 전혀 다릅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얽매임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미를 국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장미는 장미일 뿐 국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얽매임은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고 빨리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천천히 자라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녀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얽매임은 조급함입니다. 사랑은 신뢰이고 얽매임은 불안입니다. 존중 속에서 자란 자녀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들은 자신감과 책임감이라는 든든한 두 날개를 가지고 세상을 날아갑니다. 먼저 자신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갑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견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단순히 건방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겸손함과 함께 옵니다. 자신을 믿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어떨까요? 존중받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선택할 기회를 많이 가져봤고 그 선택의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을 때 부모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부모와 평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여전히 부모를 찾아오고 상의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권을 주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가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는 여러 가지 정보와 조언은 제공하되 최종 결정은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물론 완전히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따뜻하게 지도하되 그 선택 자체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부모가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대신 자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은 무엇이니? 하고 먼저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녀의 생각이 미숙하더라도 일단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실패했을 때 지지와 위로를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시험을 못 봤거나 경쟁에서 떨어졌거나 친구와 다퉜을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꾸중이 아닙니다. 먼저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자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얽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되 어떤 길을 갈지는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나와 너라는 두 인격이 만나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입니다.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앞서가고 때로는 자녀가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의 모습입니다. 존중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나이든 부모도 외롭지 않고 자녀도 든든한 버팀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존중으로 맺는 아름다운 부모 자식 관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